이사님, 네. 요즘에 네. 브랜드 유통하시는 분들이 시작도 많이 하시지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사님도 사실은 소매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맞아요. 그분들이 왜 포기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사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망하는 사람 진짜 많죠. 브랜드 유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쉽다고 생각하면 쉽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눈을 믿는 거죠. 자기 눈. 데이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해야 돼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는 이 세계에 보는 눈이 없다라고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들어와야 돼. 딱 데이터만 보고 해야지 그래야만 성공하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조던, 나이키 그 상승기에 했던 그 로망만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건 데이터인데. 예전에는 조던이나 나이키로 좀 제품이 잘 팔렸어요. 그쵸. 이제 리셀 시장에서는 특히 나이키 가지고 있으면 막 몇 배씩, 세 배씩, 네 배씩 오르니까. 저희가 언젠가요?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시절. 코로나 시절만 해도 브랜드 유통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좀 많이 생겼었나요? 그쵸. 그때도 돈 버신 분들 정말 많았고, 근데 그때 이커머스로 넘어오신 분들도 그때도 되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브랜드 유통 뿐만 아니라 그 커머스 시장이 다 그때는 그쵸.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화난 게 아니었나. 뭐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뭐 그때는 돈이 많으니까 커머스도 좀 많이 돌아가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한창 막 스캇 같은 신발들 그쵸. 100만 원에 팔리고 지금도 스캇은 얼마에 그 정도에 팔려요. 6, 70만 원, 100만 원 정도 팔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죽었긴 해요. 한창 그때 막 신발 재테크라고도 많이 그렇죠. 신발 재테크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것도 다 그 소수만 했었거든요. 몇몇 사람들만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시장이고 다 오픈된 게임으로 다 하고 계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쁜 것만 사려고 그래. 잘 팔리는 것만 팔려고 그래. 근데 그게 사실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신발을 사. 그래서 묵혀. 오랫동안 묵혀. 그러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팔리거든요. 결국 안 팔리고 재고로 떠나나 버려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고가 그 생기면 뭐가 된다고? 리스크? 그쵸. 리스크가 바로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데이터 안 보고 그냥 사놓고 못 팔고 그냥 뭐랄까 손실을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안고 있으면서 언젠가 팔릴 거야 하면서. 그게 자기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못 판 것도 아니고 안 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재고를 빨리 날려버려야 이익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 눈에 보였을 때 예쁜 것이 아니라 네. 이게 내가 가져왔을 때 돈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혹시 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 오픈북이니까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유통은 다 오픈북 시험이에요. 작년에 팔렸던 제품이 올해도 잘 팔리고 그리고 작년에 했던 데이터들이 올해도 똑같이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그런 상품들 그리고 할당이라든지 캐리오버에 대한 개념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작년에 팔았던 제품이 올해도 잘 팔리는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에 잘 팔렸다는 데이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즘 아이템 스카우트만 봐도 괜찮고요. 판다랭크를 봐도 괜찮고 요즘은 무신사에 보면 그 그러니까 작년에 판매량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무신사만 봐도. 그래서 신선은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판다랭크, 네. 크림은요? 크림은 당연히 그 꾸준한 가격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가장 순수한 데이터는 크림이니까 크림을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사이트들 보고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면 좋다. 무조건 데이터만 보시고 파셔라. 제발 부탁이니까. 눈에 예쁜 거 말고 그거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예쁜 건 집에다가 수집품처럼 쌓아놓는 거나 오케이. 근데 내가 예쁜 옷으로 장사를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거는 장사가 망하는 길이지. 사실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아까 할당이나 캐리오버 그런 개념들을 알면은 더 잘 팔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 그 개념이 혹시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그거는 사실은 좀 개념이 길어서 높지는 않지만 할당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한정된 재원만 들어와서 한정된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 수량만 잡혀 있으니 우리나라에 풀려 있는 총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은 사실은
내가 공급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무제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계속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정된 재원만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니 사실은 그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제한돼 버리는 거죠. 보통 수요가 많으면 공급도 많아지는데 수요는 많을 때 공급을 제한을 해버리면 가격이 안 떨어지고 꾸준한 거죠. 그런 제품들을 하셔야 대표님들은 처음 하신 분들은 돈이 되죠. 사실은 그게 말씀 주셨던 할당. 할당에 대한 개념이죠. 캐리오버는요? 캐리오버는 원래 캐리오버가 2월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작년에 팔았던 제품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네. 계속 생산되는 제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그 매장 가보면 네.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네네.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네. 어떻게 보면 캐리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스트셀러. 예를 들어 포스, 보메로, 그다음에 뭐 윈플로, 그다음에 뭐 줌 스트럭처 이런 나이키에서는 아디다스에서 삼바 가제 아니면 이제 우리 아디다스에서 가장 유명한 버켄바우어 같은 파이어버드 같은 트레이닝복 종류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사실 매년 생산돼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잘 팔려. 그리고 뭐 아딜렛이라는 슬리퍼 종류도 매년 색깔만 바꿔서 계속 생산이 되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캐리오버거든요. 그리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디스커버리라든지 아니면 뭐 자한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노스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품들에서 보면 다 베스트셀러라고 적혀있는 애들 보면 다 캐리오버 제품이에요. 작년에도 팔았고 그 2년 전에도 팔았고 3년 전에도 팔았던 그 제품들 이런 개념들이 이제 그 캐리오버 제품인 거죠. 그러면 그런 제품들을 내가 이제 잘 팔린다는 걸 아니까 네. 그 제품들로 좀 시작을 하면은 이제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 망하지 않을 확률이. 우리가 원래 도소매업이 네. 폐업 5년간 폐업률이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는 성공한다는 소리고, 근데 허수가 좀 많기는 해요. 우리 진짜 유통하시는 분들은 사실 난 안 망할 것 같아. 근데 스마트 스토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맛만 보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망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작게 도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선수들 홈런 타자 있잖아. 이승엽이나 네네. 이대호나. 그럼 처음부터 홈런 타자냐고? 아니잖아요. 아니죠.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뭐 실전 경험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홈런 타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셀러들도 작은 경험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서 내가 타율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연습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쌓이고 그 재고를 손실은 보기 싫으니까 또 안 팔아. 그럼 다음 게임에 진입을 하려면 또 돈이 없어. 그게 악순환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 그냥 재고만 안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도 정리를 해보면 내가 보기에 이쁜 거 하지 말고 그렇죠. 데이터를 보고 그렇죠. 잘 팔리는 상품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해라. 맞아요. 그러면은 상품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팁을 말씀해 그럼요. 주시는데 그것들도 사실은 내가 물량 공급을 또 받는 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 또 이사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그럼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사님 말고도 좀 찾을 수 있는 소신처들이나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음. 그럼 이사님이 또 제공해 주시는 어떤 도움 같은 것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울렛도 있고 네. 뭐 백화점도 있고 우리 로드샵 매장도 있고 네. 물건을 구할 곳은 많아요. 근데 이게 돈이 남냐 안 남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 팔리는 거래량에만 집중하세요. 초보자들이 자꾸 가격에만 매몰돼. 가격은 사실은 실력이 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져. 대표님이 잘 팔면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돈이 안 벌려도 돼. 그게 거래가 얼마큼 잘 되는지만 테스트만 잘 해도 돼요. 돈 버는 건 그 나중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도 거래량, 두 번째도 거래량, 세 번째가 가격인데 가격은 나중에 돈을 번다. 지금 당장은 대표님 가셔서 어디 가셔서 물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콧방귀 껴버릴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럴 거예요.
저 한 2장밖에 안 팔립니다. 그러면 뭐 30% 세일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웃어버려요. 저희 5%밖에 할인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 말지.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은 거래량 위주로만 해서 플레이를 해보시고 가격은 나중에 붙어오는 거니까 잘 팔면 무조건 붙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기초 근력을 좀 쌓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사님께서도 내가 브랜드 유통 처음에 하실 때 되게 좀 도움이 됐던 노하우들을 있죠. 가르쳐준 그런 방법이 또 있다면 네.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초보자 단계에서는 강의를 듣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봐요. 솔직히 아예 모르면 뭐 사업자 등록증 낼 줄도 모르고 뭐 업로드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건 한 번은 배워야 돼. 배울 거면 사실은 유명한 강사들 많거든요. 사실은 뭐 벼락슈터님도 계시고 뭐 경주에 있는 그 쇼팡님도 계시고 부산에 있는 앵코노미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랑 해서 한번 강의를 작게나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기초는 배우고 이제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다음은 결국은 물량 공급을 받는 게 포인트니까 그 이후로 저한테 오시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막 팍팍 이제 매출이 오르는 거죠. 저번 때도 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웠어. 어디선가 강의를 배웠는데 해보니 결국 벽에 부딪히더라. 어느 벽에 소싱이라는 벽에 부딪히더라. 그때 저를 찾아오시는 것도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그때 저희한테 미팅 신청도 해주시고 그때 하셔도 안 늦어요, 사실은.